다음으로 인근 지역에서 범위를 넓혀서 이번에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로는 같은 방식으로 잔금대출 비율에 따라 필요한 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로 분석한 정확한 부동산 정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부동산TV의 부동산 캡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분양하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에 분양받을 때 대출에 따라 필요한 현금, 실거래로 분석한 투자 리스크, 장단점 분석, 입지 분석, 청약 정보를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인창 C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총 1180세대 중에서 조합원과 임대물량을 제외하고 697세대를 26년 3월 입주 예정으로 분양합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근에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도보로 13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구리역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용이 편리하고 8호선 별내역 연장이 2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의중앙선과 8호선 별내 연장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센터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8호선 별내 연장선은 현재 모란에서 암사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노선에 추가로 연장되는 노선입니다. 철도 사업 특성상 공사가 연기될 수 있지만 26년 입주 예정으로 3년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 전에는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문초등학교와 인창초등학교는 단지마다 차이는 있지만 도보로 10분 정도면 통학 가능합니다. 구리시 위치 특성상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주변 도시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구리역 롯데캐슬은 인창 재개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정된 조합원분을 제외하면 84 타입은 일반 분양 물량이 없습니다. 5구나 82, 101 일부 타입의 경우에도 중고층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재개발로 진행하는 아파트 치고는 비교적 동에 따라 중고층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급세대 수를 살펴보면 34, 46, 59, 82, 101, 5가지 타입으로 총 679세대 중에서 특별공급 323세대, 일반공급 356세대입니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분양가격은 3, 4와 4, 6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평균이 평당 2,573만원, 확장비를 포함하면 2,679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대로 다소 비싼 편이고 시스템 에어컨이나 수입 주방 등 다른 옵션 가격을 추가하면 비용이 3천에서 7천만원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리역 인근으로는 주변에는 주로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캐슬과 브랜드나 개별 요인이 비슷한 아파트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년에 입주한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의 경우에는 호가는 5구 타입이 8억에서 9억 3천만원, 84 타입이 11억에서 12억 원을 형성하고 있지만 최근 실거래는 없습니다. 같은 인창동의 더샵 그린폴의 1, 2단지의 경우에는 롯데캐슬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건축연한이나 규모가 작지만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84 타입이 21년에는 7억 1,506만원으로 평당 2,167만원입니다. 22년에는 크게 줄어 6건이 7억 2,188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년에는 아직 거래가 없고 가장 최근 거래는 22년 9월에 9층이 6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호가는 6억 6천에서 7억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0년에 입주한 이편한 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5구 타입은 22년 2건의 평균이 7억 4,900만원이었지만 23년에는 4건이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로 5억 8,625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84 타입은 22년에는 2건이 평균 9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3년에는 2월 17일 현재 신고 기준으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인근 지역만 살펴봤을 때 롯데캐슬과 시세를 이끌거나 경쟁할 아파트의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의 가격과 분양 가격을 비교해보면 옵션, 세금, 이자 등을 포함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26년 입주할 때 21년이나 22년 때보다 시장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분양가격은 투자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인근 지역에서 범위를 넓혀서 동일 수구권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도 유입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축이 많고 옆에 위치한 남양주 다산과 구리 갈매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21년 남양주 다산 전체 실거래는 1035건에서 22년 363건으로 21년 총 거래의 64.9%에 달하는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모든 거래 중에서 84타임만 살펴보면 21년 553건에서 22년 243건으로 21년 거래량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실거래 가격은 22년이 21년 가격 대비 94.7%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84타입의 주요 아파트 단지를 보면 평균 1억에서 2억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실거래 분석에서 해제된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는데 이 경우는 시세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년과 18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주로 있는 구리시 갈매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1년에는 290건이 거래되었고 22년에는 81건이 거래되었습니다. 22년은 21년 대비 거래량이 72.1% 대폭 하락하였고 실거래 가격은 21년에 86%의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동일 수급권으로 신축 아파트가 비교적 많은 갈매동을 분석한 것도 있지만 실제 엑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21년과 22년의 표본이 아파트와 타입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모든 실거래를 임의로 선택하지 않아도 표본이 같기 때문에 21년과 22년 실거래 가격의 비교가 객관성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교문동을 보면 21년과 22년에 표본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21년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거래가 되어서 표본이 많지만 22년에는 거래량이 급감해서 21년에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는 22년에 거래가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임의로 아파트를 선택해서 실거래가와 거래를 비교하면 표본 추출의 주관이 개입되고 바로 그 과정 없이 비교하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같은 아파트 타입끼리 각각의 상승률을 구해서 평균을 내고 비교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가장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23년 갈매동의 거래는 2월 17일까지 18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의 갈매동과 남양주 다산의 실거래를 종합해 봤을 때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분양가격은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와 비교해도 높은 가격으로 투자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인프라가 개선되고 8호선이 연장된다 해도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 더해져야 투자 가치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투자보다는 이자나 투자금에 대한 부담이 낮은 이곳이 터전인 분들의 실거주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후 이편한 세상과 롯데캐슬이 지역 대장 아파트로 시세를 이끌 것으로 주변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인프라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소음이나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나와 있지만 구리시의 규제지역 해제와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한 소급 적용이 되어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거주 의무도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서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놓아서 비교적 작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청약에 지원 가능한데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그럼 분양받을 때 필요한 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은 담보물이 없어서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해서 신용대출이나 차용 등으로 잔압해야 합니다. 중도금도 전체 분양가격 중에서 규제지역 해제로 60%까지 전액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액대출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도 수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 때 중도금 이자를 포함해서 담보대출이 후치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 진행됩니다. 최근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지역 상관없이 LTV 80%로 최대한도 6억 원까지 대출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로는 아직까지는 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예정되어 있어서 26년에 잔금을 납입할 때 특례보금자리로는 연장되지 않는 이상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구리시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금리 인상이 둔화되었지만 최근 높아진 금리가 적용되어서 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번엔 대출 비율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구 타입을 평균 분양가격인 6억 2,827만원으로 잔금 대출 최대 70%로 받는다고 했을 때 필요한 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은 계약 시 10%로 6,283만원은 잔압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전액대출이 가능해서 중도금 납입할 때 필요한 현금은 없습니다.
잔금 때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제외하고 취득세와 이자, 채권, 기타 등기비용을 포함하면 1억 9,967만원 플러스 알파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알파에는 중도금 대출 이자와 옵션, 확장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잔금 대출 비율에 따라 필요한 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0%는 앞에서 알아본 대로 1억 9,967만원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70에서 80%를 모두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로 3억 1,413만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3억 2,532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0%의 한도로 2억 5,130만원을 대출받으면 3억 8,815만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4억 원을 주택담보대출 30년 금리 7%로 대출을 받는다면 월 266만 1,210원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생각해서 여유로운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파리 타입을 잔금 대출 70%의 한도로 대출을 받는다면 2억 8,688만원 플러스 알파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비율에 따라 필요한 현금을 계산해보면 50% 대출 때는 4억 5,845만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0% 대출 때는 5억 4,423만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6억 원을 30년 동안 금리 7%로 대출받는다고 하면 월 399만 1,815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100일 타입은 9억 원 초과로 특례보금자리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잔금 대출 때 변경된 규제가 적용되고 개인 신용, 수수료, 옵션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최대 대출 한도에 따른 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 해당하는 대출 한도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현금 범위보다 여유로운 자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약 일정은 2월 20일 특별공급, 2월 21일 1순위 청약이 청약홈에서 진행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으로 구리시와 서울 및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로 입주자 저축과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관 추천 59세대는 기관 추천을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해당 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67세대입니다.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분 중에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우선 공급합니다. 여기서 경쟁이 있는 경우 구리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낙첨자를 포함한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옆에 있는 배정기준표 점수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118세대입니다.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 중에서 가장 먼저 소득에 따라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눕니다.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자가 1순위, 나머지가 2순위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고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보유자에게 30%의 비율로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추첨제를 포함해서 경쟁이 생기면 구리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생애 최초 59세대입니다. 5가지 조건을 갖춘 분 중에서 소득에 따라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0%를 일반 공급합니다. 생애 최초도 1인 가구를 포함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분에게 30%의 물량을 추천제로 공급합니다. 1인 가구에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 아닌 경우로 구분하는데 1인 가구 중에서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형제자매 등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20세대입니다. 구리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일반 공급 356세대로 1주택 이상 소유세대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 85제곱미터 초과 100% 추첨제입니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결론. 경인중앙선 구리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8호선 별내선도 연장 예정입니다. 복합 환승센터 등이 예정되어 있지만 사업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마트,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지만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롯데캐슬 브랜드 1180세대의 규모는 장점이고 입주 후 이편한 세상 등과 대장 아파트로 지역 부동산 시세를 이끌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근에 주로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점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인프라가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건 역시 이후의 문제입니다. 84 타입을 분양받을 수 없고 일부 타입, 중고층은 조합원분 물량으로 배정되어서 추천 기회가 없는 것은 투자, 실거주 측면에서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구리시 인근 지역도 거래량이 급감하고 실거래 가격 하락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로 구리시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어서 대출 규제, 세금 등의 제한이 줄어들고 금리 인상 둔화로 이후 반등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로 투자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거주 의무, 전매 제한이 없어서 조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것은 이점입니다. 그럼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잘 확인해 보시고 청약을 준비해 주세요. 모두 부동산 부자 되세요. 아무나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부동산 캡틴.